네, 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목차는 챗 GPT, 오픈 AI 프롬프트의 정의를 첫 번째로 소개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챗 GPT의 회원가입, 로그인, 탈퇴, 무료, 유료 버전의 차이를 설명드릴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은 하셨을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챗 GPT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 8가지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챗 GPT는 챗과 GPT의 합성어인데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줄임말을 GPT라고 하고요. 대화할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학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그 챗 GPT 사용하실 때 맨 위에 그 로고가 이거 지금 보시는 이것인데요. 이 개발한 회사 이름이고 그 얼마 전에 이제 오픈 AI에서 ai.com이라는 도메인을 인수해가지고 이제 주소창에 ai.com만 쳐도 챗 GP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롬프트인데요. 그 컴퓨터 공학에서는 프롬프트를 사용자가 입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화면에 표현한 메시지 또는 기호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윈도우 CMD 창에서 여기 파란색 줄 쳐주신 곳을 보시면 이제 C 드라이브에 어디 폴더에 있다. 지금 현재 경로가 여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챗 GPT 같은 AI 인공지능 서비스에서는 인공지능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입력값,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여기 예시와 같이 내일 오전 10시에 학교 앞에서 만날 수 있어? 라고 묻는 챗 GPT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여기서 무료 유료 버전의 차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료 버전은 월 $20를 내고 쓸 수 있는데요. 이제 GPT-3보다 속도가 10배쯤 빠르면서 웹 검색 기반으로 한 최신 정보를 답변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QR코드가 책에서 있어가지고 그 영상을 캡처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23년 3월 15일 기준 영상이었고요. 이제 챗 GPT한테 국제선 비행기 탑승 시 주의할 점 10가지를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하고 이제 같은 질문으로 각각 10번씩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왼쪽은 무료 버전인데 평균 소요 시간이 17초고 유료 버전은 평균 소요 시간이 11초로 속도 평균이 약 1.6배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2021년에 발생한 경제 이슈의 상위 5가지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경제 이론을 설명해줘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만큼의 그 답변 양이 나오는지 단어의 개수로 체크를 했는데요. 이제 맨 왼쪽이 무료 버전이고 평균 단어가 338개고 이제 맨 오른쪽 유료 버전 4.0, GPT 4.0을 썼을 때 평균 단어가 537개로 약 200개 정도 더 많은 양의 답변 퀄리티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플러그인 사용 유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들 제 노션
들어가셔서 이거 블로그 링크를 보시면은 이제 플러그인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플러그인 개수가 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80개가 넘는 플러그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유료 버전만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비디오 인사이트라고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과 상호작용을 하는 플러그인이 있다 해서 제가 유튜브를 즐겨봐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보는 사물궁이라고 궁금했던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라는 유튜브 영상을 이제 GPT로 돌려봤는데요. 링크를 주고 이제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동영상의 전체 자막을 가져오고 동영상을 요약하고 메타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자막을 갖고 와줘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한국어로 된 영상이었는데 저런 일단 영어로 갖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요약해 달라고 했더니 비디오 게시일이랑 길이, 조회수, 좋아요, 댓글 수, 그리고 이 영상에 무엇을 언급했는지, 이렇게 무엇을 언급했다, 마무리가 어떻게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와 태그 같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챗 GPT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 8가지입니다.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한마디로 챗 GPT에게 질문하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이제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챗 GPT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을 자연어 처리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환각 현상은 아까 1조 박경빈 님이 설명하셨었던 건데 이제 잘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읽지도 않은 내용을 그럴싸하게 답변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나오는 예시는 세종대왕 때 창설된 GPS 백위군과 경복궁 안에 설치된 루브르 박물관에 대한 사실을 설명해줘 라고 했는데 이제 책에는 답변을 이상하게 하던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세종대왕 시대와 GPS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제대로 답변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질문을 바꿔서 아산 선문대학교를 졸업한 한국의 세종대왕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이 파란색을 보시면 이제 세종대왕이 선문대와 같은 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영어로 바꾸어서 질문을 하면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챗 GPT가 영어로 된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산선문대학교를 졸업한 한국의 세종대왕에 대해 영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일단 영어로 갖고 오고요. 이거를 번역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선문대학교와 세종대왕은 서로 연관되지 않았다고 제대로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인터넷 자료에서 영어가 60%고 한국어가 0.6%였기 때문에 이제 10배 이상 차이가 나서 영어로 질문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머신러닝인데요. 이제 머신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뜻하고 이렇게 인공지능과
그 날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머신러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뉜다는 것을 네, 책에서 보여줬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딥러닝인데요. 딥러닝은 인간의 그 뉴런을 본따서 만드는 것으로 입력계층, 은닉계층, 그리고 출력계층으로 계층이 나뉘어져 있고 그 각 계층을 갈 때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큰인데요. 제 노션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누르시면 이제 토크나이저를 써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영어를 입력하게 되면 그 띄어쓰기 손은 안 불어야지 작은 거 괜찮아. 영어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이스 투 미투를 했을 때 토큰 수가 4개이고요. 그리고 한글은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입력하게 되면 이걸 한 개로 약간 이 5개의 그 음절밖에 안 되는데 토큰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는 대화의 맥락을 저장해 두는데 약 4,096개의 토큰을 저장하고 그 전에 대화했던 내용은 이제 잊어버리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질문을 하면은 더 많은 토큰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어로 질문하는 게 더 많은 대화를 할 때 잊어먹지 않게 하면서 네,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은 모델에게 새로운 작업을 가르치고 세부 내용을 저장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처음 강아지를 그려줘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사진을 보시면 강아지인지 타조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라는 것을 예시를 보여주고 학습을 시키고 아까보다 더 강아지처럼 생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AGI인데요.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이 세 단어의 약자이고요. 인간지능 수준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를 말합니다. 예시로는 이제 터미네이터랑 아이로봇에 나오는 이 로봇들, 아이언맨 자비스를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 깔끔하고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로 적시적소에 잘 들어간 것 같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요. 저 질문 있어요. 네, 토큰화가 네, 단어별 토큰이랑 글자당 토큰이랑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게 아마 11개 토크나이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디코딩이 깨져서 한국어 인코딩이 깨져가지고 네. 그 물음표로 출력되면서 그 물음표가 11개 출력돼서 아까 11개 토크나이저라고 표시된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네. 이게 문장별 2개로 나눴을 때 토큰화를 했을 때 감사와 하다 이 2가지가 아닐까. 아, 네, 그리고 영문으로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영어는 이해 여기 잘 돼 있나요? 네. 영어는 9개니까 어떻게 9개인지 알려. 이거 이제 띄어쓰기 네.
그러면은 한국어가 왜 안 될까요? 한국어는 사이트가 동작이 안 되는 건지. 여기서 이제 쳐서 해볼 수 있는데, 물음표가 뜨는 게 네.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캐릭터는 6인데 잠깐만요. 왜 6이지? 이제 한번 띄어쓰기 있나요? 왜 6이죠? 띄어쓰기 이거 5 아니야? 5가 맞는데? 5가 맞고 그죠? 네. 그다음에 14 토큰인데 하나가 토큰이 써서 14개. 저도 이거 무슨 기준인지 한국어는 음절 단위라고 책에서 설명하긴 이거 한번 했는데요. 눌러볼래요? 잠깐만. 토큰 아이디 쓰고 눌러주는 거지. 네. 그렇죠? 지금 깨진 걸로 뉴스로 친거 같네요. 14개죠? 네. 맞네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토큰 아이디 값 자체가 정상적이면 저 위에 한번 볼래요? 영어 한번 해볼래요? 영어에서 토큰 아이디 눌러주는 게 있죠. 영어로 영어에 아까 토큰 아이디 있는 글로 오죠? 하나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죠? 네. 이렇게 들어야지 맞거든. 그죠? 네. 네. 한글은 그런 깨져서 깨져서 그런 거예요. 코덱스 한번 눌러볼래요? 코덱스. 거기서 한번 또 깨지는 거고 영어로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십 31분인데요. 32분까지 없으면 없는 걸로 하고 다음 거는 여기님도 노트북 있으시죠? 네, 사실 편하죠.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원래도 목소리가 크시면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마이크를 한 상태로 계속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준현님은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 계시죠? 어디 계시지? 잠깐만. 제가 찾아봤는데 GPT에서 지원해주는 그 토큰아이더 사이트에서 한국어를 지원을 안 해줘서 유저들이 욕을 하고 있는 글을 많이 봤어요. 네. 아마 제가 말한 대로라면 토큰아이더는 감사와 하다 두 개가 네,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되셨으면 화면 공유하시고 준비되셨으면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된다 하루 만에 끝내는 챗 GPT 활용법 2에서 3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챗 GPT 사이트 들어가기 위해서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2번부터 챗 GPT 한번 사용해 보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메인으로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 메인 화면에 이렇게 세 개의 질문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뭔지 설명해서부터 10살부터 10살 아이의 생일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같은 질문 등의 여러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 안 떨려요? 맞아요. 저 질문을 발표를 하면 언제나 떨려가지고. 괜찮았어요. 네. 일단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질문하고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질문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배제하고 10살 아이의 생일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라는 질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 위치하고 있고 그걸 클릭을 한 후 엔터키나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물어보게 되면은 영어로 답변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도 예시에 관련된 질문 아주 잘 답변을 계속 해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랫부분에 제가 이 내용 한국어로 번역해줘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한번 복사해서 한글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줘라고 하면은 영어를 잘 한국어로 해당 내용을 잘 번역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 이 채팅 기록이 있는데 이 채팅 기록을 통해서 이 책을 작성해 주신 분이 어떤 식으로 이 예제 내용을 이렇게 잘 수행했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도 이 채팅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챗 GPT의 능력을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많은 양의 답변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기게 되는데 이럴 때는 continue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서 계속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거나 할 때는 다른 질문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챗 GPT 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네, 여기 기준으로 맞추기보다는 책 기준으로 좀 맞추고 싶어서 저는 이 문장 생성하고 번역, 대화, 요약, 질의응답에 관련돼서 실습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또 다른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책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이기도 하고 뭔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은 이 부분을 따로 찾아서 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질문하는 기술 강조 문구 활용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실습은 소설을 지금 요청하는 방법 알아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질문할 것은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현재 사회를 제 배경으로 하는 액션 활극 소설을 써달라고 GPT에게 요청을 해볼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소설을 작성해줘 라고 GPT에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내용 같은 게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제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복붙하는 하더라도 내용을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도시의 수호자라는 게 나왔어가지고 도시의 수호자령을 이렇게 추가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시의 수호자를 좀 더 한국적인 느낌으로 변경할 수 있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대로 요청 뭔가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호자가 마음에 들면 수호자를 그대로 써도 되고 꼭 제목 같은 경우는 변경할 필요성은 크게 없긴 하지만 만약에 도시 수호자로 변경해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은 이제 여기 내용도 여기에 나온 도시 보호자로 변경하겠다는 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나온 내 그대로 한번 제목을 변경을 하고 이제 장면 1의 도입 부분을 시작해줘 한 다음에 그대로 내용을 이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챕터 그대로 내용을 이어서 쓰게 되는데 이게 2000자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대로 글자가 끊기게 될 거예요. 아니 2000자 이전의 문장을 작성하게 되면 그대로 다 쓰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끊기게 될 거예요. 2000자 이상이라. 그렇게 된다면 이 다음 내용을 이어서 적어줘만 복사하고 마지막 부분을 여기에 복사를 해주면 또 그 마지막 부분에 맞춰서 이어서 작성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제목할 때 따옴표 같은 거를 넣었었는데 특정 문자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따옴표도 있지만 큰 따옴표,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를 이용해서 제목 이름은 그대로 두고 제목만 변경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제목만 강조해서 그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끊겼을 때는 이 마지막 부분도 있긴 하지만 컨티뉴를 이용해서 또 이어서 작성은 가능해요. 원래 이 기능이 안 나왔었는데 나왔어가지고 이제 이어서 그대로 작성하는 게 좀 가능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마지막 부분을 복사해서 끊긴 부분만 이어서 작성해주라고 하면은 이어서 작성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이해했다면 또 이제 소설은 끝이 났고 시 요청하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시를 표현할 때는 운유나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내용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함축했을 때 운유를 강조하게 되잖아요. 네, 챗GPT가 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자연의 비유해서 시를 한 편 써줄 수 있어라고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작성 중이니까 채팅 기록을 한번 볼까 해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요구했던 이 질문을 사용했고 이런 식으로 C가 작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율을 더 많이 이용해서 수정해 줄 수 있어라고 요청하게 된다면 또 그 관련된 걸 수정해서 작성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정된 시를 또 복사해가지고 이 시를 운율에 맞춰서 적어줘라고 한다면은 운율에 맞춰서 적어준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이 시를 해석해줘. 또 이 어떤 한 특정의 내용을 사용했는데 어떤 운율, 비율을 사용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은 일일이 해당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이걸로 시를 테스트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맞히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한번 운율을 더 많이 이용해서 수정해 줄 수 있어라고 한번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좀 이 실습을 마치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복사하게 되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이 시를 운율에 맞춰서 적어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어이기 때문에 운율에 맞추는 게 많이 어렵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원래라면은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는 랜덤적으로는 이런 뭔가 어렵다고 하네요. 일단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의 함축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운율과 비율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여기 이 시는 영어로 되어 있지 않고 한국어로 오직 표현한 시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어로 학습된 자료보다는 영어로 학습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운율로 맞추거나 함축하는 부분이 사람의 손시보다 어렵기도 하고 AI 자체적으로도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제는 영어를 이용해서 유명 시인의 스타일을 인용한 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영어로 이렇게 작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복사를 해가지고 영어로는 굉장히 설설 작성되는 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시를 영어로 번역해주라고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상세하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한국어로 사용했던 것보다는 좀 심오한 단어나 뭔가 깊이가 있는 단어를 좀 이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끊겼으면은 컨티뉴를 이용해서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시 테스트는
끝이 났고 예제 기록을 통해서도 영어로는 어떤 식으로 테스트가 진행되는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보를 요약하는 부분을 실습하도록 할 건데요. 이제 보고서를 요약하기를 할 것입니다. 챗GPT에 국회 전자도서관에 비치된 식량 안보 관련 자료를 주고 요약해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한번 일단 한번 입력을 해보고 요약을 잘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나열해서 전체 내용을 손쉽게 요약해주고 볼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글자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요약하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단략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과거를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발생했던 큰 사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타가 있긴 한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는 비슷한 내용을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 제가 입력한 내용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도 2020년에 발생한 일들을 알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2020년까지는 좀 올바른 정보이긴 한데 먼 과거를 질문하게 되면은 좀 올바르지 않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거의 5에서 6번 이후로부터는 올바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또 있는데 조선 국왕 목록이라고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얼마나 좀 부정확한지 5번 이후로 부정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거의 맞지 않고 26번인데 26번까지인데 18번까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전에서는 26번까지도 나왔었는데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이게 5번 이후는 진짜 정확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는 5번까지는 정확하고 그 이후로는 정확하지 않는 걸 제조해보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26번까지 나와 있었고 여기에서도 6번 이후부터는 정확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2023년 일어난 일을 질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챗GPT는 2021년까지의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2021년 이후는 잘 답변하지 못합니다. 너무 과거이거나 너무 미래이거나 하는 내용은 잘 답변하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번 2023년의 큰 사건을 물어봐서 정확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짜 일을 한번 다 나열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현재에서는 2023년 일은 좀 잘 알 수 없다고 잘 이야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때 챗 GPT랑 현재 챗 GPT가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현재 뭐 잘 못하는 일을 가짜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짜로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과거 기반 지금 미래의 데이터는 없으니까 과거 기반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현재 상황을 추측하는 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채팅 기록을 통해서. 그 다음 과학 현상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학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서도 물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은 맞긴 하는데 이게 답변이 좀 랜덤이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좀 불변스럽게 이렇게 계속 이 내용 유지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과정 같은 경우는 좀 내용 중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잘못된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맞더라도 과정이 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좀 잘못된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챗GPT 내용을 완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챗GPT가 끝말잇기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끝말잇기는 규칙이 있는 놀이이기 때문에 단어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맨 처음 거의 사과를 하던데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실습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사과하면 과일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하네요. 이게 랜덤이라 근데 본드. 근데 제가 했을 때는 좀 잘 이어갔었어가지고 이게 좀 랜덤이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근데 경우에 따라 좀 이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바른 뭔가 막히는 게 없다면은 그대로 끝말잇기를 이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에서는 름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해도 잘 이어가지 않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뭔가 잘못했다고 추궁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끝말잇기를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챗 GPT의 상담 받기를 해볼 것 같은데요. 진로 상담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복사 우창하기 해서 일반적인 답변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기록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그냥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답변이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꽤나 비슷한 형식으로 답변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네가 알려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답변을 토대로 또 새롭게 답변이 이야기 나오는 게 볼 수 있고, 노력과 시간을 통해 또 여기 비슷한 문장이 또 나오는데 꽤나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 걸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채팅 기록에서는 시간 관리, 짧은 시간 활용, 온라인 자료 활용, 멘토링에 관련된 4가지 방법을 제공해 줬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방법론처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담을 좀 요구하게 된다면은 이런 방법론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특정 방법을 제공받고 싶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다음은 자녀 교육 상담하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챗GPT에게는 그냥 뭔가 상담받고 뭔가 이게 고민이야 라는 식으로 질문했다면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주제를 초등학교 입학으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 질문은 초등학교에 진학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진 않은지, 무슨 일이 있다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등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채팅 기록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 준비야, 일정 관리, 학습 습관, 건강 관리, 대인 관계를
고려해서 초등학교 생활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챗GPT가 거의 좀 현재에서는 많은 답변을 내놓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요즘 드는데, 네, 다음 질문 초등학교 전날은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학교 준비, 일정 관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됐다면은 지금은 학교 관련 상황 파악, 준비물 및 필요 용품 구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좀 부가적으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라는 좀 생각도 좀 받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초등학교 첫날 준비물에 관련된 건데, 준비물, 시간 관리, 또 여기 비슷한 내용이 좀 겹치는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다른 내용인데, 제, 제 내용은 가방과 필수용품, 교복과 신발, 좀 이게 구체적으로, 진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다음 질문도 한번 이 질문이 끝나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거의 5개씩 답변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질문할 때는 7개, 5개 이상의 좀 답변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끊기고 또 컨진을 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챗 GPT에는 답변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끊기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도 있고, 네, 세 번째 질문, 내 아이가 첫날에 잘 적응할 수 있겠지?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채팅 기록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해의 도움, 여기는 이해와 동기부여, 대화와 지지, 또 여기에도 소통, 일정 관리, 음, 친구 만들기. 근데 여기에선 또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좀 답변과 뭔가 방법이 좀 조금씩 달라지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걱정을 좀 이야기할 것 같은데, 컴플렉스 같은. 아이가 또래보다 키가 작아. 아이가 만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기록에서는 또 여기에선 친구 관계, 스포츠, 자신감, 그런 꽤나 좀 적게 방법론을 제시해 준 것 같은데 거의 5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제시해 주는 좀 답변인데 좀 적게 방법론이 제시된 것 같네요.
여기에서 스포츠가 포함되어 있고 자신감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추가된 것 같아요. 괴롭힘과 차별. 그리고 아이가 겪을 수 있는 불안감. 지금은 좀 더 상세히 내용이 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끊기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 다음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좀 제공하니까 맥락을 맞춰서 또 구체적인 답변을 진짜 많은 내용을 제공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좀 적은 내용을 좀 제공했다면 지금은 좀 더 구체적인 상세적인 내용을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챗 GPT를 잘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꿀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의 너의 역할은 이라는 거는 전문가스러운 답변을 좀 얻고 싶을 때 챗 GPT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되는 거라고 한번 역할을 부여하고 다음 질문에 좀 답변을 해주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경우는 좀 제공하진 않았는데 수학이 어려워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으로서의 좀 부여된 역할에 맞게 좀 답변이 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먼저 부여한 후 답변을 해줘라는 식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걸 또 상세히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방법은 맥락을 알려주자인데요. 챗 GPT는 문장의 앞뒤를 읽어서 맥락을 파악하는데 지문의 답을 더욱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답변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이 앞뒤 문장에 따라서 가지고 그래서 이번 실습은 10살짜리 아이에게 양자 컴퓨터를 설명할 수 있는 챗 GPT 할 수 있게 챗 GPT에게 답변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양자 컴퓨터가 뭔지 알려줘라고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가 뭔가 이해하기에도 진짜 어렵게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걸 그래도 설명해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10살짜리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10살짜리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한 양식으로 설명을 하고 10살짜리에게 설명할 수 있게 이야기해주라고 요청하게 된다면 지금 저는 안 나오지만 양자 컴퓨터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중 하나인데 굉장히 좀 사람 말투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안 되네요 갑자기.
이제 선생님스러운 말투, 뭔가 알려주는 사람의 말투를 사용해가지고 알려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린이한테 좀 설명할 때는 판타지스러운 뭔가 옛날 동화스러운 거? 그런 비슷한 식의 좀 언어를 택한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요청한 바에 맞게 계속 이렇게 설명을 변경하고 좀 제 요청 사항과 요구에 맞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투도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단계 나누기라는 게 또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맥락을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복잡한 맥락은 해석하기에는 아직 해석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것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요구했던 것처럼 간단한 맥락을 여러 개 이어서 복잡한 요구를 수행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어로 입력했을 때는 소설을 쓰고 싶어. 현재 한국 배경으로 한 판타지 소설이면 좋겠는데 주인공이 로봇을 다룰 줄 아는 직장이면 좋겠어. 라는 저희 말투, 그냥 그런 자연어에 관련된 말투로 질문할 수가 있고, 또 단계를 나눠 입력했을 때는 나는 소설을 쓰고 싶다. 장르, 배경, 주인공 특징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용해가지고 복잡한 요구를 수행시킬 수 있는 거죠. 단계를 나눠 제공을 하게 되면은 또 오차가 있는데 챗GPT에게 훨씬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좀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해서 여기 이모티콘을 누르게 되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변경된 내용 그대로 이렇게 새롭게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답변 이어듣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전에 제가 해드린 건데 한번 그대로 여기서부터 2천자 길이가 안 되거든요. 2천자 이상이. 그런데 2천자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고 계속해줘를 한번 하는 방법으로도 계속 컨티뉴 방법 말고도 마지막 부분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어서 해줘 말고도 계속 하면은 새로운 내용을 계속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 내용을 파악해서 계속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어서 해줘 같은 부분이 더 정확하게 원래 이전 내용을 뭐라고 해야 좋을지 이전 내용이 계속 해줘를 했을 때는 좀 이게 불편한 경우가 새로운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준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전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랜덤이랑 계속 해줘는 좀 비추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복잡한 패턴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끊겨진 이 부분을 계속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 새롭게 여기서부터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천자를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장이 난 거죠.
이번엔 자료 분석의 방법론 이용해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너의 마지막 대답은 아래의 내용과 같았어. 다음 내용을 이어서 답변해줘를 붙여넣기 한 후에 만약에 이 끊긴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해줄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여기 넷째 딥러닝 넷째부터 끊긴 걸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복사 넣기 해서 붙여넣기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딱 끊겼는데 이 부분을 복사 넣기 해가지고 이어서를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끊긴 부분만 이어서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 이어듣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3챕터인데 한글로 번역해준 프롬프트 진이라고 하고 이게 이전 예시를 이행했을 때는 전자일반의 답변이 거의 영어인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 한글로 번역해달라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진이가 명량하지 않더라도 한글로 자동으로 번역해줄 수 있는 번거로움을 번역해주기 때문에 그런 한글로 번역해줘라는 입력을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는데 제가 전화가 와서 네. 네. 네, 네, 전화 받으시고요. 네. 3점부터 다음 시간 합시다. 아, 네. 길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전화 오늘 네, 오늘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다음 하시는 순서 있으시죠? 순서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 저도 지금 발표하는 중에 이것저것 다음에 할 것들 재밌는 주제들을 많이 또 소개해 놓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휴가 언제? 건강 아직 정확한 일정이 없어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AI 쪽에 해당하는 이 업데이트가 조금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오는 거가 조금 이제 빨리 나오다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숨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또 아직까지 많이 나온 거가 많아서요. 또 새로운 영역들도 지금 파야 돼서 공부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그 부분을 많이 알고 입사를 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하시던 거 이제 뭐 준비하셔야 되는 거 하시고요. 하시고 아마도 본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 잘 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피드백 받으신 분들 피드백에 해당하는 거 적용 잘 하시고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게끔 그 다음에 키포인트에 해당하는 것만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하신 분들은 양이 조금 적은 편인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소통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시각적으로 잘 해서 전달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작나요? 다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끼고도 작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IT는 자신감인데, 그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 자신감에 해당하는 거가, 아, 되게 모자른 존재 같고,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인데, 음, 어, 준비가 많이 되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이 회사 입사할 때는 이런 목소리로 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아마 저기 PT 발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일단은, 목소리 작으면 안 돼. 목소리는 커야 돼. 그래야 뭔가 자신감이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원래 목소리가 이거보다 더 가랑가랑하게 크고 뭐 이런데 나이도 있고 요즘에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조금 그 뭐랄까 노련미 있는 목소리로 바뀌고 있는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음, 중간에 여러분들 취업하셔야죠. 3학년 손 들어볼래요? 하나, 둘, 셋, 네 분, 네 분이고 나머지 다섯 분, 나머지 4학년이에요? 4학년이면은 이제 2학기 끝나면은 취업이신 거죠. 한마디로 이제 2학기부터 막 또 그 면접도 가시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시니까 어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PT 면접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죠?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부터 뭐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취업할 때쯤 되면은 뭐 몰라 솔직히 또 달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챗GPT 열풍인데 내년 그러니까 지금 3학년 분들이 나갈 때는 어떤 이슈가 또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국에는 자신감은 목소리에서 나오고 지식에서 나오고 준비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뭐 준비 다 됐지 이러면은 자신감이 일단 있어져요. 있어지니까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이 과목에서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느낌이겠지만은 면접 볼 때는 죽자사자 해야죠. 그죠? 끝판을 봐야 되니까 그때는 아마 자세가 다를 것 같아요. 날 것 같으니까 걱정을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평소에도 연습이 잘 돼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죠? 내세우기가 좋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 준비하시는 분들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